예,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경찰헌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이 처음은 어려워요. 시작은 어렵지만 따라오기만 하면 헌법 때문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헌법이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판례가 매우 복잡합니다. 양도 많고 복잡하고 판례 개수도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처음에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따라오기만 하면은 오히려 효자 과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물론 이제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해야죠. 뭐 보통 일반 강사보다는 이제 뛰어난 강사 강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음? 뭐 여기 나무위키란 뭐 백과사전에서 제가 찾은 건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시험에서 황랑의 헌법 강의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라고죠. 재밌는 건 황랑기 강사 강의 자체보다도 교과서가 훨씬 더 유명하다는 것인데, 이 책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일명 단권하기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사법시험에서도 거의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명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품이 비싸게 팔리는 거지. 뭐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법 시험 수험생들이 그 선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건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개인 카페 Q&A에서 그 경정 시험 본 날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정답이 하나냐? 그래서 제가 답변 다뤄준 거예요. 좀 글씨가 작은데 2, 4번 복수 정답이 맞습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그 답변을 다뤄줬어요. 시험 본 당일날. 그런데 결론적으로 경찰청에서도 복수 정답 처리가 됐어요. 이런 선생들이 정확하게 말을 못 해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뭐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전문가라면 뭐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수험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전문가에 의해서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2019년 8월 국가직에서 70점 맞은 수험생이 그 다음 년에 헌법 100점 맞았죠? 이거 다 있어요. 그냥 이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강의를 들어야 돼. 이 수험생도 그렇죠? 2년 차. 2년 차에는 뭐 윤똥똥 선생한테 80점 맞았대. 윤 선생 강의 듣고. 근데 제 강의 듣고 그죠? 서울시 헌법 100점, 국가직 헌법 100점이에요. 서울시 국가직 모두 100점 맞았죠. 그래서 감사직 합격했죠. 시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감사직이랑 그 외형직이죠. 둘이 제일 어려운데 100점을 다 맞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헌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인가? 뭐 제일 어렵죠, 뭐. 이런 말 물어보면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도 안 나오고 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헌법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헌법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의미로 한번 써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기본적인 방향이죠. 가치, 방향, 이것을 규범화시킨 거죠. 법 규범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법 규범화시킨 것을 헌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가치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구성원들이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술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술 한잔 마시면서 야 우리 한번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꼭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평등, 기본권을 준수하고 실현해야 돼. 서로 간에. 여러분 예를 들면 경찰이 된다. 그럼 뭐예요? 이 헌법을 실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경찰이든 공무원들은 헌법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할 자죠. 헌법을 침해할 자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자죠. 헌법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걸 헌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조선시대 때는 뭐죠? 합의한 가치가 좀 틀리겠죠. 뭐 왕조 국가라든지, 신분제도라든지, 뭐 이런 걸 합의했죠. 거기에 따라 경국대이 만들어지고 조선이 운영되었잖아요. 경국대제도 일종의 헌법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헌법으로.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합의한 기본적인 가치를 규범화시킨 것을 헌법이라고 한다. 현대 와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자유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규범화시켰죠. 이것을 헌법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돼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걸 실현해야 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걸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에는 이제 실질적 의미 헌법과 형식적 의미 헌법이 있어요. 형적 의미 헌법은 말 형식을 기준하는 겁니다. 너 이름이 뭐냐? 헌법인데요. 이걸 형적 의미 헌법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헌법이야. 얘 이름이 헌법이야. 예를 들면 법원조직법. 너 이름 뭐냐? 그러면 저는 법원조직법이고 법률인데요. 이런단 말이죠. 헌법 아니구만. 그죠? 대한민국 헌법. 이 헌법자가 붙어야 돼. 미 연방헌법, 독일헌법 이렇게 헌법자가 붙어야만 비로소 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형식적 의미헌법이라고 하죠. 형식적 의미헌법. 이름이 헌법이어야 돼요. 실질적 의미헌법은 내용이죠. 내용. 예? 내용이 헌법이어야 돼. 내용이 헌법이란 말이죠. 내용이 헌법사항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형식 헌법은 이름, 형식, 명칭 이게 중요한 거죠. 형식이 헌법전으로 돼 있어야 돼. 형식이 헌법전으로 돼 있어야 한다라면 실제 헌법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죠. 내용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그럼 헌법사항이 뭐냐? 헌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죠. 공동체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구성,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이런 것들을 헌법사항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것도 헌법사항이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대통령, 뭐 정부 이런 국가기관들이 있죠. 법원 이런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한다, 뭐 대통령 선거로 선출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켜 헌법사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정부조직법을 넣어볼까요? 정부조직법. 너 헌법이야? 아니래. 법률이래. 정부조직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헌법이 아닌데 국가기관 조직이죠. 정부라는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규범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헌법상을 다뤘기 때문에 헌법이다. 실질적 의미 헌법이죠. 실질적 의미 헌법이죠. 실질적인 헌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헌법에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없는데 금주조항. 옛날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술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금주죠. 금주. 술 못 마시는 거 금주. 금주인데 너 헌법이야 그랬더니 미국 헌법에 있었대. 저 미국 헌법 조항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름이 헌법이니까 헌법이야. 그렇지만 이게 헌법 사항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구성 관련된 규범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 헌법의 금주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헌법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헌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실제 헌법은 다 형적 헌법이냐? 그렇지 않죠. 실제 헌법이었죠. 정부조직법은 그런 형적 헌법은 아니었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 헌법이면 반드시 형적 헌법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양자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또 형식적 의미 헌법이면 실제 헌법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형식 헌법이죠. 미국 헌법의 금주항.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아니다. 그래서 양자가 구별됩니다. 뭐가 실제 헌법과 형적 헌법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헌법 배울 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헌법이 어렵다는 게 매우 추상적이고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해보기 힘든 거란 말이죠. 형법이다. 그럼 경험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들을 수도 있고, 뭐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매일 신문이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데서 우리가 하여간 접해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강의 들어보면 그래도 한번 저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평소 때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언제 들어봤어? 한 번도 들어봤어? 드라마 있어요? 영화 있어요? 영화에 없어.
영화에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뭐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던 것들이죠. 이런 면에서 헌법이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경험을 안 해본단 말이죠.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우리 가볼까요? 합헌적 일단 무슨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이에요? 법률 해석이죠. 근데 되게 황당한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지침이냐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맞아요? 아니죠. 법률 해석의 지침 말 그대로 합헌적 무슨 해석이에요? 법률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률이 있는데 A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 1과 2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헌법에 부합되는 것은 1이야. 그다음에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건 2야. 이럴 때 이 법률이에요. 이 A라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자? 헌법에 합치되도록 부합되도록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헌법에 부합되도록 합헌적 헌법에 합치되도록 뭘 해석하자? 법률 해석하자. 어떨 때?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의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 이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이 법률을 해석한다? 헌법에 부합되도록,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률을 해석한다.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률을 해석하자. 이걸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그래요. 합헌적 법률 해석. 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친구랑 헤어져, 여자친구랑 헤어진다. 근데 그래 잘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잘 살아, 헤어지고 잘 살아 뭐 이렇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되죠. 진짜 잘 살아, 진짜 잘 살아. 너 진짜 잘 살 것 같아? 너 정말 잘 살 것 같아? 너 정말 잘 살 것 같아? 너는 엿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살아라는 의미도 다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래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잘 살길 바란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정말 잘 살아라, 진짜 잘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 정말 잘 살 것 같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헌법이다, 이게 법률이다, 친구 말이, 여자친구 말이. 그때 이게 헌법에 부합된다 그때 이렇게 해석하자, 좋게 해석하자. 좋게 해석하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좋게 해석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자. 무엇을? 법률을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자라는 거죠. 어떨 때?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헌법에 부합되는 것도 있고 헌법 위반되는 것도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자?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해석하자. 이것을 무슨 해석?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은 뭐 여러 저저 그래. 그러면서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기출이 그럼 틀린 거야. 왜요? 법률 해석의 지침이잖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죠.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라고 하죠.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다. 그래서 법 질서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법률을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자라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라는 거죠. 뭐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도 배워야겠지만 대충 이런 거죠. 법 질서의 통일성이죠. 헌법이 최고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률을 2로 해석하면 법 질서의 통일성이 깨지죠. 서로 모순되지. 헌법은 1까지만 허용되는데 법률을 2로 해석하면 헌법과 충돌 모순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려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자? 1로 해석하자. 이게 이제 법 질서의 통일성 유지죠. 법 질서의 통일성 유지. 이 법률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만들었죠. 근데 국회는 민족 정당성이 매우 큽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국가기관이 구성이 되면 정당성이 큰 거예요. 왜? 정당성의 원천, 우리나라 정당성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왜 대통령이 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요? 뭐가 잘나서?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해줬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고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 정당성이 커진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 국회는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법원은 선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선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우리 대통령 선거 해봤죠? 국회의원 선거 해봤죠? 헌재 재판관 선거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그 때문에 민족 정당성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약하다. 여기는 민족 정당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법률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그럼 민족 정당성이 어때요? 커요, 적어요? 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저 보니까 위헌인 것 같아. 하나는 위헌, 하나는 합헌이야. 이 법률이 이는 위헌인데 이는 합헌이야. 이때 민족 정당성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민족 정당이 큰 국회가 만든 법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합헌적으로 해석해서 법률 효력을 존속시켜주는 게 좋을 거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한다. 그렇죠?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이라고 한다. 이것을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입법 기능 존중, 권력 분립 정신의 존중, 권력을 나눠줬단 말이죠. 국회한테는 입법권, 법을 제정할 권한, 헌법재판소나 법원한테는 이 법을 통제할 권한, 법을 적용할 권한 이런 것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만든 국회가 만든 법을 어느 정도 이원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합헌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합헌적으로 해석해서 법률을 존속시켜주는 것이 좋을 거다. 이게 권력분립 정신이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력분립이라든지 민족 입법기능 존중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헌성 추정. 법률이 오늘 시행이 되면은 국민들은 합헌으로 추정하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법률 관계를 형성을 해요. 뭐 계약도 맺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이 되면 몇 세까지는 근무하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해요. 몇 세? 25살? 합격하자마자 바로 퇴직하는 거예요? 아니요, 60세. 어디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법 등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법 등에 이런 게 60세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합헌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합헌일 거야.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경찰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법이 공포 시행이 되면 합헌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위헌적인 부분이 있어. 위헌 결정 내려서 법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60세까지 근무를 못 해. 그러면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충격받는단 말이죠. 난 60세까지는 될 줄 알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더니 25세 난 나가야 돼? 그럼 누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렇죠? 그럼 법적 혼란이 초래되고 법에 대한 신뢰가 손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라도 합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면 법을 합헌으로 해석해서 합헌인 부분의 효력은 존속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이걸 합헌성 추정이라고 하죠. 합헌성 추정,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죠. 국가 간의 신뢰보호도 있어요. 이 법률이 만약에 조약, 미국과 체결한 우리나라랑 미국과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조약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요. 이 A 법률을. 그러면 이 A라는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겠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이 집행이 안 되죠? 그럼 미국은 열심히 조약을 체결해서 열심히 조약을 집행을 했어. 시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헌 결정 내서 이게 안 돼. 그럼 미국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하겠죠. 야, 우리는 열심히 니네랑 체결한 조약 집행하고 시행하고 막 돈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네는 뭐냐 도대체 뭐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간의 신뢰가 깨져. 국가는 신뢰가 깨져.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합헌적인 부분이 있고 이원적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국가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합헌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또는 조약을 해석해서 이 조약이나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국가 간의 신뢰 보호예요. 이를 위해서 뭐 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라고요?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그중에 하나는 합헌이야, 하나는 위헌이야. 이때 합헌적으로 무엇을? 법률을 해석하자. 왜? 법 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 따로 법률 따로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일 따로 이 따로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로 해석하자.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최고법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민주적 입법 기능 존중, 민주적 입법 기능의 존중 또는 권력 분립 정신. 존중, 권력 분립이죠. 이 법률 누가 만들었어요? 민족 정당성이 매우 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당성이 큰 국회가 만든 법을 효력을 존속시키는 게 좋다겠죠. 유언적인 부분도 있고 합헌적인 부분도 있을 때 합헌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법률을 존속시켜주는 게 민족 입법 기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는 권력 분립, 다른 국가 기관, 국회, 다른 국가 기관 국회가 행사한 권한을 존중해 주자라는 거죠. 권력 분립, 비슷한 얘기죠. 둘은 합헌성 추정. 법이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가 합헌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 60세까지 나는 근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합헌으로 추정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시험 준비하잖아요. 합헌성 추정,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신뢰보, 법에 대한 신뢰, 법을 믿었다 이거죠. 신뢰했다. 신뢰보 차원에서 유언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합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면 합헌으로 법률을 해석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약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의 신뢰보, 신뢰 유지 차원에서 그렇다 그렇죠.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유언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합헌으로 법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면 합헌으로 해석해서 법의 효력을 존속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국가 간의 신뢰 보호죠. 이런 걸 위해서 뭐 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게 된다겠죠.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게 된다. 자, 합헌적 법률을 왜 한다고요? 법 질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 뭘 위해서? 민족 입법 기능,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을 위해서, 세 번째 합헌성 추정, 신뢰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네 번째 국가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왜 한다고요? 국가 간의 신뢰를 위해서, 국가 간의 신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위해서? 합헌성 추정,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차원에서. 또 뭐 한다고요? 민족 입법 기능, 권력 분립 차원에서. 그 다음에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 하느냐라는 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물론 한계도 있죠. 그래서 법률을 해석할 때 법률의 문의적 의미, 문자 의미를 벗어나서 법률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석할 때 상대방 친구의 주장이나 말을 해석할 때도 친구의 말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해야지. 문의적 의미. 뭐 3시에 보자 라고 했는데 나는 5시에 볼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5시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3시에 보자를 5시에 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죠. 친구는 분명히 3시에 보자 했는데 나 혼자 5시에 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야. 문자의 의미를 일단 존중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법률 해석이지. 법의 목적에 따른 해석을 해야지 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돼. 친구가 그날은 야 우리 공부하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우리 3시에 만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나 혼자 친구의 목적을 바꿔서 3시에 만나서 술 처먹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되지. 법의 목적이 있듯이 법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걸 벗어나면 안 돼. 친구랑 나랑 지금 오늘 만나는 목적이 있잖아. 3시에 만나서 뭐 하자? 공부하자. 도서관에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나 혼자 3시에 만나서 술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도 마찬가지야. 일정한 목적을 갖고 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법의 목적, 공부를 열심히 하자. 법의 목적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돼. 자, 야 오늘 술 마시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술 마시자고 꼬시고 이러면 안 되죠. 분명히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만나놓고 말이죠. 술 마시자고 꼬시면 안 된다. 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법률을 해석하면 안 된다. 헌법이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헌법이 이만큼은 허용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을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 분명히 여기 있어. 법률이 밖에 있어요. 헌법 밖에. 그럼 유언이걸랑 헌법 밖에 있으니까 유언인데 이것을 헌법을 확장해서 가는 거죠. 헌법을 확장해서 어거지로 법률력을 존속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다. 뭐 이런 게 있죠.
정해진 거란 말이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문제 첫 문제도 한 10번은 풀자. 이래야지 합격을 한다. 근데 확대해서 가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 공부 안 하고, 그렇죠? 하루에 2시간 공부하고 문제는 한 번만 풀고 가고,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 그래가지고 이걸 확대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이제 합격 기준이 그래,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하면 돼. 문제는 한 번만 풀고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겠죠. 최소한 열심히 공부하고 첫 문제는 10번을 풀어야만 합격한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법률을 해석해야지. 나 혼자 나는 2시간 공부할래. 문제는 딱 한 번만 풀고 그거 돼.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헌법 확대해서는 아니야. 헌법도 허용한대. 하루에 2시간 공부하고 문제 1이동만 하면 합격한대. 응? 이렇게 헌법을 해석하면 돼요?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쪽으로 들어가야지.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지. 하루에 2시간 하지 말고 하루에 10시간 하고 문제를 한 번 풀지 말고 10번 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어거지로 이렇게 헌법을 확장해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응? 그래서 법률 해석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카드를 줬어요. 그래, 카드를 주고 말해. 그래서 학원 수강료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래서 카드를 줬어요. 근데 난 술 먹고 싶어. 술이나 계속 먹고 싶고 말이야. 그래서 클럽이나 가고 싶고 말이야.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의 카드를 가지고 확대해서 가는 거야. 학원 수강료. 그것도 인생 아니냐. 학원이라는 게 인생을 배우는 거니까 야, 클럽 가면 인생을 많이 배운다. 그래가지고 엄마의 뜻을 확대해서 가는 거야.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는 인생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인생 공부. 술 마시는 것도 인생 공부야. 선배랑 술 마시고 친구랑 술 마시는 것도 클럽 같은 것도 말이야. 가는 것도 말이야. 인생 공부고. 그래서 확장해서 이게 정당화된다. 술 마시러 가고 말이야. 클럽 가고 노는 거. 그래서 카드 팍팍 긁고. 이게 정당화돼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 뜻을 무리하게 확장해서 가면 안 돼요. 엄마 뜻을 무리하게 확장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헌법도 그래. 헌법이 엄마야. 엄마 뜻이야. 이것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죠? 아니 된다. 이걸 헌법 수용적 한계라고 하죠. 헌법 수용적 한계.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가 뭐 있다고요? 문의적 한계. 그죠? 문의적 한계. 법률의 문자의 의미를 벗어나서 법률을 해석하지 마라. 친구가 분명히 3시에 만나자. 그런데 나 혼자 5시에 나가서 5시에 만나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문자 의미를 벗어나지 마라. 법의 목적적 한계. 법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친구랑 나랑 오늘 만나는 목적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목적 한계를 벗어나서 술 마시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렇게 친구와 나의 만남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헌법 수용적 한계.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야. 카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야. 엄마가 학원 수강료, 그다음에 뭐 점심 저녁 먹는 거, 책 사는 거, 여기까지만 쓰라겠다. 헌법 수용적 한계죠. 여기까지만요. 엄마가 쓰라겠죠. 그런데 나 혼자 뭐 술 처먹고 말해, 클럽 가고 말해 이러놓고 그 정당화해서 엄마가 카드 주면서 이런 것도 하라고 해도 된다고 했잖아. 라고 엄마의 뜻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죠. 카드 주니까 엄마가 막 쓰라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엄마 뜻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가 있다. 엄마가 허용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헌법 수용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가 뭐가 있다고요? 헌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헌법을 해석하자. 그 벗어나서 헌법을 해석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지 말자라는 거죠. 법 목적적 한계. 법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죠? 친구랑 나랑 만나는 것도 목적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오늘 만나서 공부하려고 했더니 술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의적 한계 있죠? 친구는 3시에 만나자고 했죠? 근데 그걸 5시에 만나자고 해석하면 돼? 안 되죠. 그러놓고 5시 나가놓고 뻔뻔하게 야, 네가 5시에 만나고 했잖아. 내 분명히 3시라고 했는데 문자 봐봐. 그치, 3일로 써져 있네. 근데 5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거지지 뭐. 야, 이게 3일 어떻게 5로 해석하나, 그죠? 그래서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법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합헌적 법률의 한계죠. 여러분이 헌법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등장하는 가장 어려운 개념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야. 취급시험 끝나고 애들이 저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수험생들도 많다. 합격한 다음에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살인, 강간 이런 거야. 드라마도 나오고 말이야. 신문에도 나오고 또 주변 친구도 한번 애한테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친구가 이런 얘기 한 거 봤어요? 술 마시면서 야 합헌적 법률에서 너 알아? 그래가지고 합헌적 법률에서 막 토론하고 이래본 적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나?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뭐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뭐 이런 게 드라마에서 뭐 나와요? 신문에 나와요? 안 나오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추상적이라는 거야. 형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사기, 일상생활, 횡령, 배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든 뭐 이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알만한 내용들이 형법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없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합헌적 법률에서 어렵죠. 지금 듣고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정해진 거야. 근데 대신 문제는 아까 제가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예요. 합헌적 법률에서 무슨 해석이다?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헌법을 해석하는 지침이 된다. X. 헌법 해석의 지침이 아니라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 헌법 해석이야, 법률 해석이야. 헌법 해석이야, 법률 해석이야. 합헌적 법률 해석이 헌법 해석이야, 법률. 야,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이게 틀리다고만 인식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헌적 법률 해석을 다 이해해라, 이거 아니야. 이해하면 더 좋죠. 이해하면 더 좋지. 근데 이해를 못해도 합헌적 무슨 해석이다? 무슨 해석이다? 법률 해석이다. 그러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어떻게 맞는 거야?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맞아? 합헌적 무슨 해석인데? 법률 해석인데. 그러니까 X다. 이거.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그러면 X.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0. 이 기출이야.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고시 시험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 합헌적 법률은 개념은 어렵죠? 왜?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거야. 선생님이 찍어주면 이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 자체가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겠죠. 헌법 개정. 자, 헌법 개정이죠. 그래서 헌법 조항을 바꾸는 거죠. 법률 개정처럼 헌법도 개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하느냐?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이 구닥다리야. 이거 1950년대 거야. 그다음에 사회현실. 사회는 변했어. 헌법은 예를 들면 경국대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경국대전이 있다고 없지만 지금 현재 경국대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사회현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 경국대전에서 여러분들 지금 과거 시험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과거 시험. 여러분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볼 수 있었나? 못 보지. 노비들이 자식이 어떻게 그렇죠? 과거 시험을 봐. 저도 마찬가지고. 저 못 봐 시험. 과거 시험장 못 가. 딱 보니까 황락이 이거 보니까 아버지가 천출이구만 해가지고 과거 시험장도 못 가요. 경국대전. 경국대전 있으면 저 시험 못 봤어. 여러분도 지금 경국대전에 따라서 시험 못 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공노비가 되는 거 공노비 지원자죠 여러분들? 아니야? 산업이야? 산업이는 삼성전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공노비가 지금 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이죠. 참 노비 되기도 힘들어 요새. 옛날에는 뭐 저 노비 할래요 그러면 바로 하라고 할 텐데 요새는 노비하는 것도 시험 보고 말이야. 힘들어 그죠? 자 좋습니다. 근데 경국대전이 있다 과정에서 그러면 여성분들도 시험 못 보지. 그 당시 경국대전 과거 시험 말이에요. 그 당시 못 보고 뭐 노비들 출신들 못 봐요 시험을. 과거 시험을 못 보지. 그죠? 경국 있다라면 그러면 이 경국대전 여러분들 수긍할 사람, 경국대전 좋아요 누를 사람, 좋아요 클릭해 안 해? 안 하지. 미쳤어? 나 시험 못 보는데, 나 노비인데 과거 시험 못 보는데 누가 경국대전 좋아요 그러겠어요? 우리들 가치관이나 생각은 달라졌다면 여성도 시험 볼 수 있어야 되고 노비도 시험 볼 수 있어야 돼. 과거 시험을 그죠?
여러분 생각이나 내 생각은 야, 무슨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따지지 말고 신분에 따라서 좌우하지 말고 우리 다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근데 경국대전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국대전과 헌법과 경국 일종의 헌법이에요. 경국대전과 사현시에 간의 갭이 생긴단 말이죠. 괴리가 있어서 이 규범력이 약화돼요.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한단 말이지. 법도 국민이 지지를 받아야지 그 구성력이 강해져요. 국민이 싫어하는 법이 이게 구성력이 강하겠어요? 안 강하지. 이런 게 지금 있다라면 이게 구성력이 있겠어요? 뭐 국민들이 막 데모하고 경국대전 물러가라 개정하라 이러단 말이죠. 우리 1987년에 60안경 똑같걸랑 60안경 때 간선제 그때 대통령을 그 8차 개정헌법 그 당시 8차 개정헌법에서 그 당시에 8차 개정헌법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대통령 선출했어.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8차 개정헌법에 따라 선거인단이 선출됐는데 그 당시 대통령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는 사람?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체육관 대통령. 무슨 말이냐면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하는데 선거인단 숫자가 한 2,000 몇백 명이 2,500명이면 진짜 2,500명도 가까이 됐어요. 그 정도 됐었는데 2,400 예를 들면 99표가 전두환이야. 한 표만 한 표가 전두환이 아닌 게 아니라 무효표야. 잘못 기표한 거야. 전두환 찍어줘야 되는데 못 찍어줘가지고 잘못 기표한 놈들이 있단 말이죠. 엉뚱한데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 표만 무효표고 나머지는 다 전두환 표야. 거의 뭐 이제 99.9%지 전두환이. 그러니까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게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한테 이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게 8차 개정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구성이 되니까 선출이 되다 보니까 또 노태우가 될 게 100%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났지. 헌법 개정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치 직선제 개치해가지고 60항쟁이죠. 그게 80년 60항쟁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이 우리들의 가치관 생각과 국민들의 가치관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이게 규범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규범력을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 이거 간선제 체육관 대통령에서 국민 선거로 선출한다.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헌법 개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헌법 개정. 이것도 헌법 개정. 뭐 제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면 제정이죠. 이런 헌법 개정이라고 한다면 개정을 왜 한다고요?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개념에서 헌법 개정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왜 한다고요?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해. 그래야만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규범력이 강화된단 말이죠. 이거 규범력이 없어. 체육관 대통령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야, 저게 우리가 뽑은 거야. 지가 뽑은 거지. 이런단 말이죠. 그때 우리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규범력이 떨어져. 그래서 규범력을 높이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 왜 한다고요?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겠죠.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개정 절차 조항에 따라야 돼요. 개정 절차에 따라 128조에서 130조에 이르는 헌법 개정 절차가 있어요. 곧 배울. 이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이 돼야지 헌법 개정이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개정 절차 조항에 따라서 기본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개정이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삭제하는 거야. 체육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이거 삭제하고 국민이 직선화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비교할 게 있겠죠. 비교.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과 변천의 비교가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개정은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해서 체육관 대통령 한다를 국민의 선거를 한다로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한단 말이죠. 헌법 변천이라는 것은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헌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지.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통해서 헌법과 사현실의 괴리를 막는 것을 헌법 변청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의 문의적 의미 내에서 사현실과 헌법 간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변천으로 해결을 해요. 이게 사소한 것은 변천을 한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뭐 3시다. 3시 만나겠어요. 5시에 오는 것은 개정을 해야 돼요. 그죠? 약속 시간이 3시였어요. 근데 내가 5시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야, 3시를 5시로 바꾸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것은 재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3시에 딱 만나기로 했는데 3시 1분에 도착할 것 같아. 딱 연결 맞죠? AI가 계산해 보니까 3시가 아니라 3시 1분에 도착할 것 같아. 이런 것은 전 안 해준단 말이에요. 1분 정도면 3시에 만나자는 약속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친구랑 3시에 만나기로 했죠? 근데 3시 1분이면 변천이야. 근데 3시가 아니라 5시 하면 이거는 조문을 수정 삭제 추가해 줘야 돼요. 친구와의 약속을 바꿔야 한단 말이죠. 3시에 보자는 것을 친구야 안 되겠다 나 5시에 보자 이렇게 말해야 한단 말이죠. 3시에 보자를 5시에 보자로 바꿔야 돼요. 그죠?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개정이지. 근데 3시에 보자 그런데 3시 1분에 도착할 것 같아. 이런 것은 3시 1분 정도면 괜찮다 이겠죠. 수정 삭제 추가해 줄 필요는 없다. 이건 변천이란 말이에요. 3시면 괜찮아. 3시에 보자면 3시 1분에 도착해도 이거는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이걸 변청이라고 그래요. 개정 뭐라고 해?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거다. 변천은 조항을 헌법 조문을 수정 삭제 추가해요? 안 한다 그렇죠. 친구야 3시에 보자 이렇게 했어요. 5시에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 줘야지. 문자 보내주고 친구한테 사전 허락을 받아야지. 그죠? 5시에 보자로 바꿔야 한단 말이죠.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해 줘야지. 그렇지만 3시 1분에 도착하는 것은 조항을 수정 삭제 3시에 보자는 친구의 약속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지. 3시 1분에 도착해도 뭐라 안 해요. 1분 정도는. 뭐 시간 조금씩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3시 1분 정도면 괜찮다. 그건 헌법 변청이다 이겠죠. 개정과 변청 차이 알겠어요? 그럼 바꿔 나가는 게 시험 문제인 거야. 그죠? 헌법 변천은 개정과 마찬가지로 헌법 조항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X. 여기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헌법 개정은 헌법 조문을 수정 삭제 추가하나 변천은 조문의 변화 없이 헌법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변화 없이. 이게 이제 변천은 헌법 조항의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이죠.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양자가 다르다. 이건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건데 이거는 수정 삭제 추가가 아니라면 수정 삭제 추가가 아니지. 추가가 아니지. 이건 수정 삭제 추가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헌법 변천은 개정과 마찬가지로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X지. X란 말이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비교라는 건데 이건 다른 점인데 같은 점도 있을 거예요. 왜?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둘 다. 규범력을 높인다.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같아. 그래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 개정은 헌법 변천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래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게 되는 방식에서 자 잡아보세요. 비교할 대상군이 있어. 비교 대상군이 있어. A와 B가 비교 대상군이 있어. 같은 점도 있고 이와 같이 다른 점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을 내는 경우도 있고 같은 점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다른 게 뭐예요? 이거죠. 그죠? 헌법 변천은 수정 삭제 추가라는 의미가 없어. 개정은 수정 삭제 추가라는 의미가 있죠. 같은 점 뭐야? 규범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같아. 그러면 이제 출제자들이 어떻게 내요? 출제자들이 내는 방식은 하나는 이렇게죠. 이거는 같다 이렇게 내는 거야. 이게 둘 다 헌법 변천과 개정은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내면 틀리지. 또 이거는 여기는 그런 기능을 한다. 헌법 개정은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변천은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 헌법과 사현실의 괴리를 제거하는 헌법과 사현실의 갭을 줄이는 게 규범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럼 또 X지. 뭔지 알겠어요? 비교 대상군이 있어. 헌법 변천과 개정 비교 대상군이 있는데 이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내는 방식에서 같은 것은
다르다 이렇게 내는 거야. 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얘는 기능을 못해 이렇게 내든지. 또 하나는 다른 점이 있죠. 여기는 수정 삭제 추가라는 기능이 없지만 이건 있죠. 근데 여기서 틀게 낼 때는 아니야, 둘 다 똑같아. 수정 삭제 추가라는 기능을 수정 삭제 추가를 해. 이렇게 하면은 또 틀게 내겠죠. 이게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 내는 방식이죠. 비교 대상군이 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통점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런 기능을 하지만 이런 기능 못해. 차이점은 아니야 둘이 똑같아.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비교 대상군이 어떻게 문제화되느냐, 어떻게 문제로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문제로 바뀌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야 돼. 그래서 문제가 돼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찍고 마는 거예요. 찍고 바로 나오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문제화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오늘 뭐 그걸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시 쉬고 계속하겠습니다.